날마다 들으면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건강책방 바구이 한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상상과 이미지요법으로 암을 줄어들게 만든 종양 방사선 의사 칼 사이먼튼 박사님의 심리요법을 박사님과 함께 일본에서 실행한 가와바타 노부코의 암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저자는 일본인이지만 칼 사이먼튼 박사님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미국의 사이먼튼 암센터에서 공부하고 오신 한의사 상영철 병원장님께서 일본어 통역가인 박혜진님과 함께 번역하셨습니다. 오늘은 3장 암치료에 있어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의 은혜 찾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암환우가 아니신 분들은 암 대신 본인의 다른 질환으로 대체해서 적용하시거나 또는 내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사건으로 대체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홈즈 라에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홈즈는 1년 이내에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합한 수치가 300을 넘는 경우에 어떤 병에 노출된 확률이 80%나 되며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해진 숫자가 크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확실한 대처법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즈 라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20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3위까지 있는데요. 그 뒤가 궁금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잘 나오니 검색해 보세요. 1위 배우자의 죽음 100점, 2위 이혼 73점, 3위 부부의 별거 65점, 4위 교도소 수감생활 63점, 5위 가까운 가족의 죽음 63점, 6위 자신의 몸의 상해나 질병 53점, 7위 결혼 50점, 8위 해고 47점, 9위 재혼 45점, 10위 은퇴 45점, 11위 가족의 질병 44점, 12위 임신 40점, 13위 성생활의 어려움 39점, 14위 가족 수의 증가 39점, 15위 이직이나 재취업 39점, 16위 경제상태 변화 38점, 17위 가까운 친구의 죽음 37점, 18위 직무의 변화 36점, 19위 부부싸움 증가 35점, 20위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이나 빚 A large mortgage or loan 31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축하할 일인 결혼과 임신, 이직, 재취업 등도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고 하니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 스트레스를 풀 각자만의 솔루션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암이 오신 분들을 상대로 최근 가장 대규모로 10년간 진행된 독일의 연구 2007년 의학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임상암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카운슬링, 즉 심리상담 치료를 통한 그룹은 심리상담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생존기간 2배, 장기 생존율은 약 4배,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암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심리상담 치료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고 사이먼튼 요법을 시행한 경우도 유방암은 20개월 이상 연명, 대장암도 13.5개월, 폐암도 8.5개월이 연명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웬만한 항암요법의 연명기간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양방의 항암 화학요법은 암을 없애고 환자를 생존시키는 요법이 아니라 목표는 연명입니다.
양방의 항암제 출시의 기준은 기존의 해당 암 평균 생존 개월수보다 연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늘어나도 약효를 인정받아서 약으로 출시되는 것이지 이제 생존을 목표로 한 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암의 치료에 있어서 심리 상담 치료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개별적으로라도 심리 상담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먼튼 요법의 병의 은혜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이나 병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삶에서 고통이나 고난을 겪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가끔은 나쁜 결과가 따라오기도 하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가끔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책에 적혀 있는 병의 은혜의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자신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느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괴로운 일이나 그런 입장에서 해방되었다. 무리하거나 참지 않고 자신을 보살피게 되었다. 취미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싫은 일을 거절하게 되었다.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구하거나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중요한 신념을 가지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과 생명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졌다. 네, 제 삶에서도 힘든 일을 겪은 후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실행하는 힘과 용기를 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약으로 쓰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온 대장암 진단받은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진단 전 자신의 몇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사건을 찾았는데 그것은 딸의 결혼과 바빠진 본인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분의 아내는 그분의 딸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딸이 훌륭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해진다고 받아들여 기쁜 일로 여겼는데 그 대장암 진단을 받은 그 남성분은 터무니없는 부족한 놈이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딸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은 사업에서 일이 바빠졌을 때 직원들에게 일을 나눠주면 괜찮았을 텐데 직원들 중에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편견에 내가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정되어 있는 조직의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대장암이 발견되어 즉시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다네요. 그러면서 그분은 강제적으로 일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아침 일찍 회사에 일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자신이 없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직원들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딸과 사위가 병문안 왔을 때 사위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딸이 결혼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퇴원 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을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인생에서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무엇이 문제인가에만 향해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즉 부정적인 면에 언제나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을 잘 안 보는 분이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암 극복 전문서만 읽다가 이제는
바뀌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도 보고 단전호흡도 배우고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현재 즐겁게 사신다고 하네요. 자,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다이어리나 나를 위한 라이프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서 적어보세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12에서 18개월을 기준으로, 재발인 경우에는 6에서 8개월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있었던 변화나 사건을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 사건 5가지의 각각의 변화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사건에 대한 감정을 다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암 진단 후 자신이 얻은 은혜 5가지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면 됩니다. 네, 그냥 수용하시고 이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네, 그걸 의식하시면 되세요. 암이 아니신 분들은 현재 본인의 삶에서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나 본인의 삶에서 고통스러웠던 사건, 사고를 떠올리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병 또는 고난의 은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세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결국은 은혜와 감사만 남는 거죠. 네, 오늘도 건강책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책방 박우희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